안녕하신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공화당의 일종의 전당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에 트럼프가 만 74세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76세죠. 그런 분이 1시간 34분이나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낙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건강한 것, 그런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아요. 즉, 보수 지지층은 상식과 가족주의를 표방한다. 그리고 이 보수 지지층들은 너무나 순수하신 분들이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교묘한 전략과 라이노라고 그러죠. 무늬만 공화당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의 이중성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는 보수 지지층이 투표한 투표지들을 잃지 않겠다.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단 하루만 투표일을 정해서 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투명한 방식을 위해서 지난번까지 있었던 그 투표자 명단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경우, 즉 군인이라거나 아픈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 우편 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투표지 부정은 어마무시하게 일어났었잖아요. 그건 어쩜 다 알면서도 그 기존의 그 정치세, 글로벌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어쩜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투표 날에는 투표자 아이디를 일일이 확인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 명단보다 훨씬 많은 투표지가 나타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서 부정투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방법을 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요. 그리고 그 국경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가장 급한 일은 아이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도 교원 노조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학생들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떼어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여러 가지 갈등, 가족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그 싱글맘인 경우에는 애를 어떻게 건사를 못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사회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엄마들이 원하듯이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걸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가치라는 거는 유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이고 또 공장들이 중국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이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다시 되돌려 놓겠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그 어마무시한 무역 역조를 바로잡아 놓겠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1시간 30분 이상 얘기를 했으니까 뭐 미국 국민을 위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다가오는 것을 지금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국경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런데 글로벌리스트들, 즉 세계 통제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국경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트럼프가 왜 그 미 공화당의 굉장히 큰 손이었어요. 후원하는 사람들로. 그게 코크 형제라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글로벌리스트들이다. 미 공화당이면서 글로벌리스트들이라는 거예요. 코크 형제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코크 형제는 그 소로스 재단하고 오히려 손을 잡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국경 전략을 강하게 채택하겠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아예 굉장히 큰 정책으로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 무엇보다도 그 미국민 우선주의 그리고 이것이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내셔널리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겠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이분이 그 집권을 했을 때. 그리고 이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쓴 사람이 사우스다코타의 크리스티 노함이라는 그런 주지사예요. 여성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전략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마스크도 안 하고 상점도 열고 이런 식의. 그래서 별로 그 피해가 굉장히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진에 나온 대로 그 부시랑 오바마는 특별히 그 세계화 세력입니다. 부시도 공화당이지만 세계화 세력이죠. 그래서 부시 오바마 때 특별히 전쟁을 많이 치렀고 바이든도 지금 중동에서 전쟁 중이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사실상 전쟁을 굉장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 쪽으로 가게 된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뭐 에너지도 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류를 위해서 평화적이고 그리고 그 자국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페이크, 거짓된 투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거죠. 국경을 막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국경을 오픈 보더를 한 것이 오바마 때 강하게 했는데 그런 것은 모두 자국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글렌 백이라는 분인데 그 굉장히 그 스피커로 활약을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자금 그거를 책정한 것을 보니까 30조 달러가 무엇을 위해 쓰이냐면 교통을 위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운반 비용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30조 달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막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트위터가 이제 문제잖아요. 지금 빅테크가 문제인데 하나의 예로서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저는 트위터에서 나와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보고. 뭐냐면은 트위터가 중국 공산당의 공식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푸른색 마크로 특별히 표시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 마크는 원래 유명한 사람들, 기업들의 공식 계정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푸른색 마크가.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게 이런 활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인증 표시까지 해줬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트위터가 중국 공산당을 위한 그런 그 빅테크인지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한 6천 명의 그 트윗 팔로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 글이 도달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리트윗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 글에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 교육 과정에도 그 낙태를 자유롭게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에까지도 그 낙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은근히 주입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민정 이 사람이 그 특별히 백신 주입을 위해서 막 나섰잖아요. 뭐 문 대통령 대신 자기가 맞겠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경희대 출신이에요. 경희대에서 중국어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좀 가 있었어요. 또 남편의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입춘에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플랜카드까지 내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부족인지 이것이 아니면은 국민을 전혀 생각 안 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중국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한국 내에 이런 중국통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의 그 주주총회를 좌우하는 문제도 아마 중국의 입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장하성이라는 사람도 중국에 있던 대사급으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정책이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백신 얘기로 다시 들어와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그 조합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 조합을 잘 거꾸로 배열을 해보면 크리에이션이라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을 만들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맞으면 몸속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좀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발견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 참 한국의 네티즌들은 대단하신 차원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페이스북도 사실은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것만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새 그 네트워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편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는 배척을 당해가지고 거의 쓰레기통에 갈 정도의 그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쓰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원료를 도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백신 주입에 나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맞지는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뭐 쇼 부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본인은 이제 나중에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JP 모건이라는 것은 금융 투자 회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4월이면 코로나가 끝난다. 사실상 끝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디서 가서 얻어야 가장 확실한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주식시장에 가서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4월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빌 게이츠는 3월에 보다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백신도 맞을 건가 안 맞을 건가 버틸 건가 이런 것을 잘 계산해서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